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즘 가장 당황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중단과 감액 문제입니다. 매달 잘 받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줄거나 끊겼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깜짝 놀라죠. 서류를 잘못 냈나? 소득이 갑자기 늘었나? 내 잘못인가? 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는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연금이 줄거나 중단 통보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감액과 중단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제도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변화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금융 환경과 자산 구조, 그리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감액 중단 원인.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연금이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적금 만기 이자 때문에 감액된 70대 어르신. 은행 적금을 평생 성실히 모아온 7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오랜 기간 꾸준히 넣은 적금이 올해 만기가 되면서 이자가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생활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다음 달 연금 통지서를 보니 금액이 줄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만기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준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어르신은 돈을 벌려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줄어드나? 하고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도는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득도 일정 부분 반영합니다. 만기 이자처럼 일시적으로 커 보이는 금액도 산정 시점에 잡히면 감액 사유가 되는 거죠. 이 어르신은 통보서를 받고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하세요. 혹시 서류가 잘못됐나, 은행에서 뭘 빼먹었나 온갖 걱정을 하셨대요. 다음날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과 함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더니 만기 이자 금액이 크고 산정 시점에 겹쳐 소득 인정액이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다음 분기에는 수치가 안정될 수 있으니 상황을 봅시다라고 안내해주자 어르신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상의 계산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한숨을 돌리셨어요. 사례 2. 가족명의 차량으로 연금이 중단된 어르신. 60대 후반 어르신은 본인은 차를 타지 않고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아들 소유의 차량 한 대를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공동 소유 시 지분이 작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1%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전체 가액이 인정되어 이 차량이 자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차도 없는데 왜 내 연금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현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 회원권, 고가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에 반영합니다. 가족 자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통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비록 차량은 아들 소유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가구의 자산 평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실제로 차를 쓰지 않으니 억울하다고 느끼셨죠. 상담 결과 차량 처분 계획이 있다면 그 이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차량 외의 자산 구조를 정리해 기준선을 넘지 않게 설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례 3. 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감액. 70대 초반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생활비에 쓰려고 곧바로 은행에 넣었는데 그달 평가에서 자산이 크게 잡혔습니다. 다음 분기 연금이 줄어들자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실제 생활 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해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반드시 서류를 챙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온 기록만 보면 소득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서, 통장 사본,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두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실제 연금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례 4회원권과 예금이 함께 반영된 경우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오래 보유해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회원권 가액과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함께 반영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섰어요. 회원권은 내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제도상 자산은 자산입니다. 합산되면 기준을 넘길 수 있고 이 때문에 감액 통보가 올 수 있거든요. 회원권은 매달 돈이 나가지 않으니 생활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평가 시점의 가액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 어르신은 회원권을 실제로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향후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현금 유입이 또 다른 평가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일정을 분산하고 증빙을 갖추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사례 5 부동산 정리 후 감액. 오래된 소형 상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생긴 일시적인 금융자산이 평가 시점에 크게 잡힌 경우입니다. 그 결과 다음 분기 소득인 정액이 높아져 감액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자산 구성이 안정되면 다시 조정될 수 있지만 통보를 받는 순간은 당혹스럽죠. 평가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정리하면 보증금과 잔금이 드나들고 일시적으로 통장 잔액이 커집니다. 평가 기준일에 따라 일시 증가가 잡힐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거래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세금 계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의는 상시 소득이 아니라 일시 정산임을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원인. 핵심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금융소득 증가, 자산 기준 반영,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입니다. 첫째, 금융소득 증가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예금 금리가 올라서 이자, 수입이 예전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만기 시점에 이자가 모여 들어오면 해당 기간 산정에서 숫자가 커 보입니다. 소액이 여러 개라도 합치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자산 기준 반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 고가 회원권, 고가 예금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쓰지 않더라도 명의와 평가액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요. 셋째, 소득인정액 기준선 초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정기적인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생활의 실제 여력을 보기 위한 제도적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거죠.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이 매달 공적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며 예금에서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기소득과 비정기 금융소득이 합산되고 여기에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재산의 환산액이 더해져서 소득인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감액 또는 중단이 발생합니다. 실제 계산은 더 세분화되니까 본인의 정확한 수치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상의 김어르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김어르신은 공적연금을 매달 받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조금 있어요.
예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분기마다 이자가 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연말 만기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 한 장이 있고요. 모의 계산에서는 먼저 공적연금과 파트타임 소득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예금 잔액과 예상이자 수입을 넣고 회원권의 평가액을 확인해서 기입해요. 이렇게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연말 만기 이자가 들어오는 달에는 그래프가 솟아오르고 다른 달은 낮아지죠. 김어르신은 이 결과를 보고 만기 시점을 분산하거나 회원권 처분 일정을 조정해서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을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점검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내 상황 파악하기. 매년 혹은 분기마다 내 소득 인정액을 점검하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최근 자산 변동과 소득 변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온라인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사전에 감을 잡는 데 정말 유용해요. 2단계 신고 마이너스 변동 사항을 즉시 알리기. 예금 만기,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과 처분, 회원권 해지 같은 변동을 늦지 않게 알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은 날짜를 기록하고 즉시 알리세요. 전화 상담으로 접수 가능한지, 방문이 필요한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이의 신청 마이너스 억울하면 적극 대응하기. 통보서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유와 근거를 차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일부 사례는 조정되거나 기간을 재산정해서 불이익을 줄인 경우가 있어요. 통보서의 산정 기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하세요. 계좌 내역,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 같은 기본 서류를 미리 묶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상담 마이너스 전문가 도움받기. 지자체 복지 상담 창구, 노인복지관, 무료 법률 상담 등에서 제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나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향후 계획까지 함께 점검하면 더 안전합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 1년 사이 금융상품 만기나 해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족명의 재산 중에서 내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자동차, 회원권, 임대차 보증금 등 고가 자산의 평가액을 정리해 두세요. 네 번째, 통보서나 안내문을 받았을 때 바로 상담 가능한 창구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다섯 번째,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체크하고 스캔 파일을 만들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일주일 실행 계획.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통장을 열어서 최근 1년간의 큰 입출금 내역을 표시하세요. 예금 만기, 주식 채권 펀드 해지, 자동차 구입과 처분, 회원권 해지 여부를 적어보세요. 내일은 온라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캡처 이미지를 저장하세요. 모레는 주민센터 상담 일정을 예약하세요. 전화번호와 위치를 메모장 상단에 고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날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하나의 폴더에 모으세요. 서류 이름 앞에 날짜를 붙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일주일 안에 최소 하나는 완료하세요. 작은 완료가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Q 금리가 오르면 연금은 꼭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아요. Q 가족명의 자산이 왜 반영되나요? A 제도는 가구의 실제 생활 여력을 보기 위해 일부 가족 자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일시적으로만 돈이 들어왔는데도 감액되나요? A 평가 시점과 금액에 따라 일시 증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전 상담으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서류를 늦게 냈더니 환수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지연이 길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바로 움직이세요. Q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먼저 사유와 근거 항목을 표시해 두고 담당 창구에서 항목별 설명을 받으세요. 기록을 남기면 다음 대응이 쉬워집니다. Q 이사를 하면 보증금이 달라지는데 바로 영향이 있나요? A 평가 시점과 금액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실제 상담 현장의 대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오가는 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이 묻습니다. 갑자기 줄었다고만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답합니다. 이번 분기 금융소득이 크게 잡혀서 기준을 넘었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변동 사항을 정리해서 신고하시고 다음 산정에 반영될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이의 신청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실 확인, 변동 신고, 자료 준비해요.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오해 1. 금리가 오르면 누구나 연금이 줄어든다. 진실 아닙니다.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줍니다. 오해 2. 가족명의 자산은 전혀 상관없다. 진실 경우에 따라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동차, 회원권은 반영될 수 있어요. 오해 3. 서류를 늦게 내도 나중에 내면 된다. 진실 지연이 길면 환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 4. 일시적 입금은 무조건 소득으로 본다. 진실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나는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된다. 진실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가장 큽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될 보너스 팁을 5가지 드릴게요. 첫째, 통장과 카드 내역은 분기마다 엑셀이나 메모로 정리해서 항목별로 표시하세요. 둘째, 가족과 자산 변동 계획을 미리 공유해서 평가 시점 충돌을 줄이세요. 셋째, 상담일에는 통보서, 신분증,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을 한 봉투에 담아가세요. 넷째, 모의 계산 화면은 캡처해서 날짜를 파일명에 넣어 보관하세요. 다섯째, 큰 변동이 예정되면 최소 한 달 전에 상담을 받아서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세요.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당황해서 멈춰서는 대신 작은 한 걸음만 떼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통보서를 다시 읽고 표시하고 내일은 모의 계산을 하고 캡처하며 모레는 상담을 예약하세요. 그 다음 날에는 서류를 스캔해서 폴더를 만들고 일주일 안에 최소 하나는 완료하시면 됩니다. 작은 행동이 불안을 줄이고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같은 경험을 한 이웃이 있고 도움을 주는 상담 창구가 있어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공유해서 혹시 내가 아플 때도 누군가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과 의견이 달라서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정이 앞서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숫자와 기준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목록으로 써보세요.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도와드릴 거예요.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빨간 펜으로 사유란과 기준일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통보서의 용어가 어렵다면 사유 항목과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산정 근거를 표시해서 담당 창구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평가 시점을 활용한 전략적 대비. 평가 주기와 거래 일정을 가능한 한 어긋나게 설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정기소득이 일정하고 특정 달에 이자, 일시 유입이 있다면 그 달의 합계가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상품을 분산하거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숫자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준비하면 숫자는 계획이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확인하면 불안의 절반은 사라져요. 핵심은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가장 손실이 적은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서류를 늦게 냈을 때 환수 요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 길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종 가이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최종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과 상의해서 가족명의 자산 중에 내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내가 사는 집의 계약 형태와 보증금 금액, 변동 계획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요.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빨간 펜으로 사유란과 기준일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하나의 폴더에 모으시고 서류 이름 앞에 날짜를 붙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족과 공유해서 혹시 내가 아플 때도 누군가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해야 할 3가지 금융소득 변화, 자산기준 반영, 소득인정액 기준선. 행동해야 할 4가지 점검, 신고, 이의신청, 상담. 평가 시점을 알고 계획을 분산하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큰 변동이 예정되면 최소 한 달 전에 상담을 받아서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보세요. 연금은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입니다. 제도를 이해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어요. 오늘 우리는 사례부터 원인, 절차, 그리고 마음 관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행동을 정하고 오늘 안에 실행해 보세요. 점검, 신고, 이의신청, 상담. 이 4단어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이미 절반을 이긴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